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82페이지에 맨 아래 보시면 6번에 투자 분석 기법부터 들어가면 되죠. 근데 투자 분석 기법이 어렵다는 투자론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대목이 바로 투자 분석 기법인데, 오늘은 입문 과정이니까 기본적인 개념 정도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자 분석 기법은 정확히 말하면 투자 타당성 분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투자 타당성을 분석한다는 건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입과 또 예상되는 지출 비용을 고려하여 과연 이 부동산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는 여러 가지 기법들, 방법들을 뭐라 그래요? 투자 분석 기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투자 분석 기법은 일단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 있고, 또 반면에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바꾸면 돈 가치를 따져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판단하는 방법이 있다면 돈 가치 따지지 않는 방법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돈 가치를 따질 때 우리는 할인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인 방식 또는 할인 기법이라고 말을 하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돈 가치를 따질 때 할인한다는 말을 쓴단 말이죠. 그러면 돈 가치를 따지지 않는다는 건 할인한다, 안 한다. 할인하지 않는 거죠. 그럼 할인하지 않는 거니까 앞에 아닐 비자를 붙여서 비할인 이렇게 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투자 타당성 분석 기법 방법은 할인 방식과 비할인 방식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앞으로 요 할인한다는 말이 상당히 자주 등장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할인한다는 말이 나왔다. 그럼 좁은 의미로는 현재 가치로 만든다의 뜻이고, 넓은 의미로는 돈 가치를 따진다의 뜻입니다. 그럼 우리 잠깐 복습을 해봐요. 지난주에 화폐의 시간 가치 들어봤던 기억이 있죠? 그렇죠. 뭐 현가계수다, 내가계수다, 기본적인 말씀하고 넘어갔었지만 그거 기억나시나요? 미래의 돈 가치를 현재의 돈 가치로 바꾸는 작업을 할인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냐고. 그럼 반대로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바꾸는 건 할인의 반대이기 때문에 할증한다고 쓴다 하지 않았습니까? 오케이? 근데 우리 시험에 할증한다는 말은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99.9%가 할인자가 나와요. 아시겠죠? 그럼 생각해봐요. 할인한다는 건 무슨 가치로 만든다. 현재 가치로 만든다는 뜻이고, 현재 가치건 미래 가치건 이 돈 가치를 따진다는 의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할인자가 나오면 무조건 현재 가치로 만든다의 뜻과 더불어 돈 가치를 고려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또 하나 문제 푼 요령이 뭔지 알아요? 할인자가 무슨 가치로 만든다? 현재 가치로 만든다는 뜻 맞죠? 그럼 할인이란 말이 나올 때 문장 속에 미래 가치란 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해서 문장 바꿔치기 한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억한다? 조금 이따 얘기를 드리면 문장이 되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단어들이 어렵거든요. 그럴 때 요령이 뭐라고요? 최소한 할인 이 말이 나왔는데 지문 속에 미래 가치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왜? 할인한다는 건 무슨 가치로 만든다의 뜻이니까. 현재의 가치로 만든다의 의미가 되니까. 아시겠죠? 그런데 이 할인 방식에 어떤 방법들이 있냐면 첫 번째 수년가법이 있어요. 자, 수년가법은 영어로 Net Present Value라고 해서 약자로 NPV라는 말을 씁니다. 두 번째는 내부수익법이거든요. 그럼 내부수익법은 Internal Ratio of Return이라고 해서 IRR, 세 번째 수익성 지수법이 나오죠. 자, 수익성 지수법은 Profitable Index라고 해서 PI가 약자가 돼요. 그리고 현가회수기간법,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은 모두 돈 가치를 따지는 할인 기법 또는 할인 방식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건 수년가법부터 내부수익법, 수익성 지수법까지 이 세 가지는
또다시 DCF법, 즉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으로 구분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DC란 말 나올 때 왜 저기 마트 같은 데 가서 깎아주세요, 할인해주세요, 그럴 때 디스카운트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DC예요. 근데 저기서 조심할 것, 현가회수기간법은 돈 가치를 따지는 할인 방식에는 포함되지만 장래의 현금 수지를 할인하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차이점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자, 현가회수기간법은 맨 앞에 제목에 무슨 말이 붙어요? 현가란 말이 붙었죠. 그럼 현가란 말은 무슨 가치의 준말이에요? 현재 가치의 준말이죠. 그럼 제목 속에 현재 가치가 붙었으니까 돈 가치 따진다, 안 따진다? 따진다. 현재 가치, 미래 가치가 나왔다는 건 이미 돈 가치를 따진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때 아까도 말했지만 현재 가치로 만든다는 말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해요? 할인. 그래서 현가회수기간법과 할인회수기간법은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현가란 제목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가치로 만들기 때문에 돈 가치를 따지는 방법인 건 맞아요. 근데 장래 현금 수지, 수입과 지출을 할인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우니까요. 어떻게만 구분하세요? 현가회수기간법은 돈 가치를 따지는 방법에는 포함이 돼요. 근데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에는 포함이 안 된다. 아예 그렇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의 내용도 조금 이따가 따로 말씀드릴 거고, 일단 종류부터 보셔야 되니까, 비할인이란 말은 할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좁은 의미로 따지면 현재 가치로 만들지 않는다의 뜻이고, 넓은 의미로 본다면 돈 가치를 따지지 않는 방법들, 이런 뜻이에요. 이 속에는 회수기간법, 보통 이제 회수기간법 그러는데 출제하는 분에 따라서 단순한 말을 붙여가지고 단순 회수기간법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위쪽과 아래쪽을 보면 공통적으로 회수기간법이라는 말이 붙었죠. 근데 어떤 차이가 있죠? 앞에 현가란 말이 붙으면 돈 가치를 따지니까 할인 방식에 해당이 되지만, 현가란 말이 안 붙었다면 걔는 돈 가치를 따지지 않는 방법이라고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어림셈법인데, 이 어림셈법 속에 수익률법과 승수법이라는 게 포함이 되고요. 또 세 번째가 비율분석법이에요. 자, 비율분석법, 그리고 회계적 이익률법, 이렇게 네 가지 방법들은 전부 돈 가치를 따진다, 따지지 않는다,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가장 문제가 단순하게 나왔을 때는 종류를 섞어 놓고 이 지문이 옳은가 그른가를 물어보더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를 든다면, 자, 투자 타당성 분석 기법 또는 방법 중에서 수년가법, 내부순법, 수익성 지수법 및 회수기간법 등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들이다. OX. 뭐 때문이죠? 예, 회수기간법은 돈 가치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디서 회수기간법을 들어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현가자가 붙냐 빠지냐에 따라서 돈 가치를 따진다 안 따진다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 이것만 구분이 돼도 종류 물어보는 문제를 틀릴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럴 때 이 중에서 자, 이렇게 세 가지 수년가 내부수익 수익성 지수법 세 가지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인데, 이것도 또 암기 되게 좋아들 하시거든요. 그러므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에는 뭐뭐가 들어간다? 순수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순수내라고 기억하십시오. 순이 뭘까요? 수년가법. 수는요? 예, 수익성 지수법. 내는요? 내부순위법. 그러니까 종류부터 먼저 기억하셔야 되니까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순수내. 오케이? 그런데 할인 기법은 순수내현이에요.
현가회수기간법도 돈 가치는 따지니까 할인 기법에는 포함이 되겠죠. 그러나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에는 포함이 안 된다는 차이점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 뭐냐?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게 제목이고 제목의 해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할인현금 수지 분석이에요. 자, 앞에서 우리 할인한다고 하면은 무슨 가치로 만든다의 뜻이었어요? 예, 현재 가치로 만든다의 뜻이었어요. 근데 수는 수입이고 지는 나가는 지출이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러분. 틀려도 괜찮으니까. 이때 수입과 지출은 미래의 수입과 지출일까요? 아니면 현재의 수입과 지출일까요? 자, 괜찮은데 봐봐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이 수입과 지출이 현재의 수입과 지출이라면 이 자체가 현재 가치죠. 근데 그걸 또다시 현재 가치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결국 할인자를 붙었다. 아, 그럼 현재 가치로 만드네. 그럼 얘는 현재 가치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얘네들이 현재 가치라면 또다시 할인, 즉 현재 가치로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 자체가 현재 가치인데. understand? 이게 문맥의 이해예요. 아시겠죠? 그럼 어떤 것을 현재 가치로 만든다. 그 말은 그 값은 아직은 현재 가치가 아니다. 이런 말과 같은 겁니다. 이해가시겠어요? 그럼 당연히 이때 수입과 지출은 현재 수입과 지출이다. 일정 기간 후 미래 또는 장래의 수입과 지출이다. 그렇죠? 그럼 장래의 수입과 지출인 거 맞죠? 근데 수입은 돈이 들어와요, 나가요? 수입은 돈이 들어오죠. 돈이 들어오니까 들어올 때 유입이라고 말해요, 유출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근데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입을 다른 말로 현금 유입이다 그래요. 자, 그럼 응용해봐요. 지출은 돈이 나가는 거죠. 그럼 유입의 반대가 뭘까요? 유출이죠. 그러니까 돈이 나가니까 앞에 현금자를 붙여서 현금 유출이다. 그럼 앞으로 이제 대화를 나누실 때, 이번 달 지출이 너무 심해 그러지 말고, 이번 달 현금 수지가 적자폭이 크고, 또 지출 현가 또는 현금 유출의 현가가 너무 마이너스야. 뭐 이런 식으로 말 쓴다면 상대방 못 알아들어요. 자, 그럴 때, 그럼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데, 아까 조금 전에 보셨지만, 이때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은 모두 미래의 돈이죠. 그럼 여기에 무슨 말 붙여? 예쁘게 말하면. 장래 예상되는. 앞으로 나가고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돈. 오케이? 근데 이것을 할인하니까 무슨 가치로 만든다? 이것을 현재 가치로 만들어요. 그래서 양쪽을 비교해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의 현재 가치와 나가는 돈의 현재 가치를 양쪽을 비교해서 과연 떡고물이 얼만큼 남겠느냐, 수익이 얼만큼 들어오겠느냐를 따져보는 방법이 바로 뭐다?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에요. 이름으로써 투자 타당성을 판단하고 투자 여부를 또는 유무를 결정하는 분석 방법을 우린 뭐라 그래요?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예쁜 문장으로 바꿔볼 테니까 천천히 해볼게요.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란 장래 예상들은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장래 예상들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상호 비교하여 투자 타당성을 분석하는 기법 또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그 제목을 하나하나 해석해 보면 너무 당연한 말인데 제목의 해석 없이 쓰여져 있는 문장을 그대로 외우려면 상당히 복잡하게 느껴지고 어렵게 보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시겠죠? 이게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에요. 그러므로 이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에 포함되는 순순의 세 가지 방법은 모두 장래의 예상들은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비교하여 타당성을 분석하는 방법인데 차이점이 있죠. 어떤 차이점이냐면 수년가법은 이래요. 수년가법은
원래 수년가를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좀 단순하게 만들어 볼게요. 수년가는 수익의 현재 가치에서 지출의 현재 가치를 빼고 남은 값을 뭐라고 한다? 수년가라고 하는데 이것도 구조를 잘 보세요. 앞에 수익과 지출이 없다고 보자 이거예요. 그럼 현재 가치에서 현재 가치를 빼지요. 맞죠? 그럼 현재 가치에서 현재 가치를 빼주면 빼고 남은 값도 현재 가치 아닌가요? 맞아요? 그 다음 들어오는 수익에서 나가는 지출을 빼면 순수익이 남지 않나요? 그래서 수년가에 그래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제목을 똑똑 구조를 따져봐야지 그냥 딥다 외운다고 외워놓고 더럽게 어렵대요 또 그냥 외웠으니까 어렵죠. 아시겠죠? 예. 그런데 이렇게 나오느냐? 안 나오죠. 왜? 이렇게 쉽게 나오려면은 누가 개론이 어렵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신 말이에요. 조금 아까 장래 들어오는 돈을 장래에 예상된 현금 유입 해놓고 뒤에 현재 가치란 말이 붙었으니까 현가란 말이 붙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요걸 그대로 올리는 거예요. 그럼 수년가란 이제 수익은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뒤에 현가가 붙었으니까 현재 가치란 말을 붙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예측합니다. 응용해 볼까요? 수익 현가를 장래 예상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라고 말했다면 지출 현가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렇죠. 장래 예상 현금 그렇죠. 요것만 다를 거 아니야 말이지 이게. 오케이? 그래서 양쪽을 비교하는데 공식상 빼주잖아요. 빼잖아요. 뺀다는 말 나오는 거 맞죠? 그럼 요대로 공식을 만들어 볼게요. 순현가는 장래 예상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장래 예상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공제 차감한 값이다. 공제 차감 뺐다. 오케이? 아니 칠판 보시면 귀로 들어보세요. 분명히 제가 공식을 단순화시켰잖아요. 수년가는 수익 현가에서 지출 현가를 뺀 값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 수익이란 말을 예쁜 말로 바꾸면 장래 예상 현금 유입이라고 하고 지출 현가는 장래 예상 현금 유출 그러는데 뒤에 현가란 말이 붙었으니까 현재 가치란 말을 붙일 뿐이다. 근데 공식상 양쪽을 뺀다고 나왔으니까 예쁜 말로 하면 칠판 보시면 수년가란 장래 예상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장래 예상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공제 차감한 값이다. 맞아요? 그럼 이것을 좀 더 깊숙이 들어간다면 그 값이 0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하여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년가법은 기준값이 0이에요. 그래서 수년가가 0보다 크거나 같게 나오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 투자를 선택합니다. 반대로 수년가가 0보다 작게 나오면 그때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보고 투자를 기각한다,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수년가가 0보다 크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기대 수익률 배웠죠. 내 기대 수익률 다른 말로 내부 수익이라고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죠? 그러면 투자 대상 부동산으로부터 예상되는 기대, 즉 내부 수익률보다 투자자 입장에서 원하는 최소한의 수익률, 즉 요구 수익률, 양쪽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는 뜻이에요. 자, 수년가가 0보다 크다는 말의 의미는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이 투자자 입장에서 원하는 수익률보다 많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한번 숫자 써볼게요. 자, 투자자가 어떤 상가에 투자를 할 때 상가로부터 10%의 수익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됐대요. 근데 투자자 입장에선 5% 이상만 나오면 투자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더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를 할래요, 안 할래요? 하겠죠. 그러니까 수년가가 0보다 크다는 건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를 채택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걸 좀 더 이게 입문 과정이라 자꾸 말하기가 좀 그런데 잠깐만 얘기를 드려볼게요. 즉 내부 수익이 요구 수익보다 크다는 말과 수년가가 0보다 크다는 말은 의미가 같다 그랬잖아요. 그럼 수년가가 0보다 크다는 건 그 투자 대상 부동산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익이 투자자가 원하는 수익을 만족하고도 더 많은 수익이 나온다 이 뜻이에요. 예를 든다면 수년가가 100만 원이다 라고 나왔대요. 이 말을 오해하신다면 수익이 100만 원이다라고 착각들 하는 그게 아니에요. 이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이 투자자인 내가 원하는 수익을 만족하고도 충족하고도 100만 원의 수익이 더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게.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자 수년가가 0이다. 이 말의 뜻은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과 투자자 입장에서 원하는 수익률이 같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 말은 우리말로 해석해 보면 A라는 상가에 투자할 때 예상되는 수익이 투자자인 내가 원하는 수익만큼은 나온다 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따라서 수년가가 0이란 말은 들어오고 나가고 똔똔이 돼가지고 적자는 보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오케이? 현재가 좀 만든 값을 비교해 봤더니 내가 원하는 수익만큼은 나온다 입니다. 그럼 뒤집어 볼까요? 수년가가 0보다 작다. 그럼 0보다 작으면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마이너스예요. 제가 이걸 왜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 문장도 20년 동안 맨날 수년가가 0보다 크다 작다 이렇게만 나왔다 이거예요. 그럼 20년 지난 어느 날 시험에 수년가가 음액값을 갖는다고 나왔다고. 그럼 수년가가 음액값이면 0보다 작다는 말과 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교과서에 그런 거 없었다고 다 틀려온단 말이에요, 이게. 아시겠어요? 그런 걸 하도 겪다 보니까 어떤 분은 그러셔요. 야, 우리 이렇게 무시하느냐, 우리 그런 정도 안다 하는데 그거 모르는 사람 태반이요. 아시겠어요? 무슨 뭐냐?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라 맨날 0보다 크다 작다고만 들어왔던 분이 갑자기 음액값이다 이 말 들으면 당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실력이 발휘가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웃긴 건 왜 우리를 무시하느냐? 내가 뭘 무시합니까? 여러분이 계셔야 저도 먹고 살아요. 이거 왜 이럽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년가가 0보다 작다는 말이나 수년가가 음액값을 갖는다는 말은 같은 말인 거 맞지요? 그럼 이 말은 뭐냐? 조심할 게 있어요. 이거 적자 본다는 뜻이 아니요. 예컨대 수년가가 마이너스 10만 원이다. 이 말은 10만 원의 적자를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수익이 나오기는 하는데 투자자인 내가 원하는 수익보다 10만 원 덜 나온다는 뜻이지 적자를 본다는 뜻이 아닌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여러분 기출문제 지문 하나 소개해 볼 테니까 틀려도 좋습니다. OX 한번 해보세요. 수년가가 음액값을 갖는다는 것은 곧 적자를 본다는 의미는 아니다. OX. 맞잖아요. 원하는 것보다 수익이 적게 나온다는 것과 아예 마이너스 적자가 나온다는 말은 전혀 다른 개념 아닙니까? 이해 가시겠죠? 그럼 이것은 뭐다?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이 투자자 입장에서 원하는 수익보다는 작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보았을 때 우리가 수년가는 처음 잘 모르겠다 치더라도 자,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인 기대 또는 내부 수익률이 투자자 입장에서 원하는 요구수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할래요, 안 할래요? 투자하죠.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 원하는 수익보다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이 낮으면 투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오케이? 그럼 이걸 가지고 저 두 가지만 가지고 제가 문장 만들어 볼 테니까 칠판을 보시며 한번 들어보세요. 수년가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채택하며 0보다 작은 경우에는 투자를 기각한다. 맞습니까? 내부 수익률이 투자자의 요구수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채택하며 작은 경우에는 투자를 기각한다. 맞죠? 예, 그런 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자, 입문 과정이니까 오늘 수년가의 의미 정도까지만 얘기를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이제 내부순법이 있거든요. 근데 내부순법은 사실 이미 했어요. 이거거든. 아시겠어요?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내부순위를 구해서 투자자가 원하는 요구순위과 비교하여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방법이 바로 뭐다? 내부순위법이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이 내부순위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내부순위의 의미는 자, 약자로 줄이면 수익현가와 지출현가를 동일하게, 즉 같도록 만드는 할인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수익현가와 지출현가 양쪽이 같은 값을 갖게 되면 결과적으로 순현가가 얼마가 될까요? 잘 보세요. 조금 아까 순현가는 수익현가에서 지출현가를 뺀 값이라고 했죠. 뺀 값이다. 그럼 양쪽이 같다고 보세요. 수익의 현재 가치도 100이고 지출의 현재 가치도 100이면 양쪽 같은 거 맞죠? 그럼 빼고 남은 값 얼마예요?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이렇게도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 앞에서 보았던 거 예쁜 말 있었잖아요. 이걸 여기에 또 다시 대입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어려워도. 자, 수익의 현재 가치를 예쁘게 말하면 장래 예상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라고 하는 거 맞죠? 그럼 지출 현가도 응용하시면 뭐만 바꾸면 돼? 유입을 유출만 바꾸시면 돼. 그럼 장래 예상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란 말 맞죠? 자, 그럼 양쪽이 같아져야 됩니다. 자, 제가 읊어볼게요. 내부 수익률이란 장래 예상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장래 예상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도록 만드는 할인율로서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입문 과정이라 정말 어려운 말은 아직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려웠다는 투자론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대목이 투자 타당성 분석이에요. 대부분 이쯤 들어왔을 때는 내가 발을 잘못 담궜구나 하는 후회가 물빛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간평 들어가면 여긴 아닌가 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게 감정평가예요. 좀 이따 세 번째 시간 할 그 저당 유동화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봤어요.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가 있거든요. 근데 수익성 지수법은요. 구하는 공식만 아시면 돼요. 얘는 공식만. 근데 수익성 지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지출현가분의 수익현가로 값을 구합니다. 근데 앞에서 한번 했던 거 다시 반복할게요. 만약 수익의 현재 가치가 100이고 지출의 현재 가치도 100이면 순현가 얼마가 돼요? 0 되는 거 맞죠? 요 값을 그대로 저 공식에 대입해 볼게요. 저 앞에서 들었던 예에서 지출 현가도 100이고 수익 현가도 100인 거 맞죠? 그럼 수익성 지수가 얼마가 돼요? 그럼 이런 말 가능합니까? 단일 투자 대안의 경우 순현가가 0인 경우 수익성 지수는 1이 된다. 맞습니까? 맞아요. 왜 그러냐? 순현가는 수익에서 지출을 빼는 값이기 때문에 양쪽이 같으면 값이 0이 나오지만 수익성 지수는 지출로 수익을 나누기 때문에 위아래 값이 같으면 1값이 나와요. 그래서 순현가가 0이면 자동적으로 수익성 지수는 1이 된다라고 기억하셔도 전혀 지장이 없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조금 아까 내부 수익률을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순현가가 0이 되면 수익성 지수가 얼마가 되던가요? 1이 되죠. 그럼 이런 말도 가능한가요? 내부 수익률은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말 돼요, 안 돼요? 되죠. 아니, 봐봐요. 아니, 잘 보시라고. 지금 순현가 어떻게 구해요? 수익의 현재 가치에서 지출의 현재 가치를 뺀 거 맞죠? 그런데 얘도 100이고 얘도 100이면 순현가는 빼니까 0이잖아.
근데 수익성 지수는 나누는 값이 1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수년가가 0인 단일 투자 대안의 경우 수익성 지수는 1값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수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 내부순위법이라고, 내부순위라고. 그러면 이 말을 바꾸면 내부순위는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라고 해도 맞잖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됐어요? 자, 그런데 이것도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과거 시험에서 우리 수험생들이 맨날 수익성 지수 1 이렇게 외웠어. 갑자기 출제자가 내부 수익률이란 수익성 지수를 1.0으로 만드는 할인율 그랬어. 실제 지문 나중에 풀어봐요. 그게 나왔어요. 근데 그걸 틀려온 거야. 왠 줄 알아요? 네가 언제 1 그랬지 1.0 그랬니? 아니 우리 수학도 아니고 수학에서는 1.0과 1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수학 아니잖아요. 그럼 상대방은요 1을 1.0을 쓴 것뿐이에요. 이 정도로 우리가 운영력이 없다는 건 반성해야 됩니다. 정말로. 언제 1.0 그랬니? 1 그랬지. 환장하는 거 이게. 아시겠죠? 여러분 앞으로 이런 저희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1.0과 1은 개론에서는 같습니다. 수학 아닙니다. 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은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히 의미 정도만 알고 넘어가는데 근데요 이것만 가지고도 좀 중간급 문제까지는 답을 다 구한다는 거 모르죠? 이것만 가지고 답을 다 구해 상급 문제 빼고는. 왜? 답은 그렇게 주니까 보기 속에 내용이 어려워요. 어렵지만 답은 보이게끔 줘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왜 답을 못 본다? 예컨대 답이 4번에 있다면 1, 2, 3번이 더럽게 어렵거든요. 보기 문장이. 그거 읽다가 지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런 된장, 금년도 글렀고 이러면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안쪽에 보니까 4번에 답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끝까지 긴장 놓치지 말고 읽어보시다 보면 5개 보기 중에 하나는 아는 게 있어요. 그거 찍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레 겁을 먹고 아이고 이러다가 이제 민법 풀 시간이 또 없겠구나 싶어가지고 막 찍어버린다고. 여러분 막 찍으면 선생도 못 풉니다. 문제는 보고 찍어야죠. 아시겠죠? 이 정도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 현가회수기간법, 단순회수기간법이 있는데 요 앞에 제목 없다고 볼게요. 회수기간이 뭐냐? 회수기간은 예쁜 말로 바꿀 수가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쓰는 말로 바꾸면 본전을 뽑을 때까지 걸리는 기간. 예컨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제가 쓰지 않을게요. 곰돌이가 곰순이한테 와서 이렇게 말해요. 순아, 요 앞에 그 사거리에 상가가 들어오는데 그 상가에 1억을 투자하지 않니? 그럼 1억 3년이면 뽑을 수 있다던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3년은 투자 원금인 1억을 전액 회수, 뽑을 수 있는 기간 맞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그런 그 3년을 예쁜 말로 자본회수기간이다 또는 자본자 빼고 회수기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회수기간법을 배운 적이 없지만 여러분들은 그 자본회수기간이 긴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정답을 맞췄군요. 회수기간법은 그렇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회수기간법은 투자자가 목표로 정한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표로 정한 기간보다 짧거나 같으면 투자하는 거고 길면 투자 안 하는 거거든요. 가볍게 한마디 써드릴게요. 자, 볼게요. 예를 들면 여기 투자자 곰돌이가 있어요. 곰돌이가 1억을 투자하면서 나는 투자 원금 1억을 3년 안에 뽑고 싶다 그랬어요. 그럼 3년이 투자자 입장에서 목표로 정한 기간이므로 목표 회수 기간 이런 말 쓴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럴 때 여기 A, B, C라는 3개 투자 대안이 있는데 A에 1억을 투자하면 자본 회수 기간이 2년이고 B에 투자하면 3년이고 C에 투자하면 4년이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A에 투자할 때 회수 기간 2년이라는 말은 곰돌이 입장에서 3년 안에 뽑아야지 마음을 먹었는데 A에 투자하면 1억을 2년 만에 뽑을 수 있는 거 맞죠? 그럼 여러분이 투자자 곰돌이라면 A에 투자해요 안 해요? 하겠죠. 근데 B의 경우는 투자자 곰돌이가 마음을 먹었던 목표 회수 기간과
B의 회수 기간이 같죠. 그럼 이 말은 최소한 내가 마음 먹었던 기간 내에는 투자 원금, 본전을 뽑을 수가 있는 거 맞지? 그럼 투자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C의 경우는 투자자가 목표로 정한 기간보다 훨씬 회수 기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럼 투자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럼 이런 말 가능합니까? 칠판 보시면서 회수 기간법이란 투자자의 목표 회수 기간보다 특정 투자 대안의 회수 기간이 짧거나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채택하며 긴 경우에는 투자를 기각한다. 끝. 여태까지 회수기간법 계산이라든지 관련된 문제가 2번과 3번 나왔지만 이 정도 개념 아는 사람은 다 푸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더군다나 회수기간법, 현가 말고 그냥 회수기간법은 돈 가치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금액만 비교하면 되거든요. 오케이? 근데 그런 방법들은 오늘 입문이니까 생략하고 제가 기본 수업 받고 본 수업 들어가서 차근차근히 말씀드려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림셈법과 비율분석법, 회계적 잉율법이 있는데 이때 어림셈법 속에 수익률법과 승수법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직 공식 같은 거 외우지 마세요. 지금 왜요? 이론적인 단어 뜻도 모르는데 공식 외운들 머릿속에 들어오게 있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지금 외워봤자 집에 가시면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외우지 마시고요. 이것만 오늘은 기억하세요. 수익률과 승수는 역수의 관계, 역수. 근데 여러분 가끔 그 착각들 많이 하시던데 역의 관계와 역수의 관계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냥 역이란 말은 내용이 반대라는 뜻이고 역수는 내용도 반대이지만 공식도 분모 분자가 반대일 때 역수가 돼요. 아시겠죠? 예컨대 여러분 그냥 참고 삼아서 2의 역수는 얼마죠? 2분의 1이요. 역수는 극압분의 1이거든요. 아시겠죠? 역수는 이렇게 구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럼 보세요. 수익률은요. 무슨 수익률이 나오든 간에 내가 얼마를 투자할 때 얼마의 수익이 나오는가의 비율이 수익률이에요. 그럼 이것과 역수니까 모든 승수는 수익분의 투자액이 되는 겁니다. 이걸 무슨 관계에 있다? 역수의 관계에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식이 정반대입니다. 근데 이런 공식은 지금 외워봤자 불필요하고요. 나중에 본 수업 들어갔을 때 이것도 기본도 아니고 심화 수업 들어갔을 때 공식을 어떻게 기억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쉽게 또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은 4월 달 가서 알려드릴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 알려드려봤자 머릿속에 안 들어온다니까 이게. 근데 여러분 봐봐요. 그럼 최소한 수익률과 승수가 역수라고 할 때 상식적으로요. 수익률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그렇죠. 그럼 승수는요? 역수라며. 반대 아니요. 내가 역수라고 해놓은 거야 지금. 역수가 뭐다 반대. 그러니까 공식도 반대지만 내용은 당연히 반대예요. 그럼 자 다시 한번 수익률은 클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역수니까 승수는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문장을 만들면 수익률은 클수록 승수는 작을수록 보다 타당성이 높은 또는 우월한 투자 대안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수익률과 승수는 역수 반대. 근데 수익률은 큰 게 좋지만 반대니까 승수는 작은 게 좋아요. 하나만 얘기 드릴게요. 조금 아까 우리 여기 회수기간 있었죠? 여기 봐요, 여기 회수기간 있었잖아요. 본전 뽑는 기간. 이게 순소득 승수예요. 순소득 승수거든요. 나중에 공식 가지고 계산해 보셔야 돼. 그런데 자본 회수 기간이 다른 말로 순소득 승수라고. 자, 그럼 이제 승수 맞죠? 승수 맞아요. 가장 좋은 게 2죠. 그 다음이 3이고 4가 가장 크죠. 근데 승수가 작을수록 어때요? 좋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컨대 순소득 승수가 입니다. 이 말은 본전 뽑을 때까지 2년 걸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럼 순소득 승수가 3이에요. 그럼 자본 회수 기간이 3년이 걸리고 5라면 5년 걸리고 6이면 6년 걸리잖아요. 그럼 우리 여러분들이 뭐 고개 끄덕이셨어요? 인정하셨습니까? 저희는요.
본전 뽑는 기간이 짧은 게 좋다고 고개 끄덕여 놓으셨잖아요. 그럼 그 자본 회수 기간이 곧 뭐다? 순소득 승수다. 그럼 자본 회수 기간이 짧은 게 좋다는 말이나 순소득 승수가 작을수록 좋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자, 보다 심도 있는 얘기는 나중에 본 수업 때 말씀드릴 거고, 지금 입문 과정이에요. 이거 지금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 예.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84페이지에 3번에 어림셈법 제목 나오죠. 그래 놓고 가로 2번에 승수법, 가로 3번에 수익률법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이 내용을 읽어본들, 공식도 안 써있는데 내용 읽어본들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는 보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그리고 오른쪽의 비율 분석법도 지금은 아직 공식 갖고 할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 대부 비율은 흔히 말할 때 융자 비율이에요. 차입 비율이라고. 부치,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빌려온 돈의 비율이 뭐다? 대부 비율이다. 그럼 예컨대요. 여러분이 10억짜리 부동산을 구입하셨어요. 10억짜리 부동산 구입할 때 은행에서 6억을 빌려왔대요. 그러면 대부 비율 또는 대출 비율은 몇 퍼센트일까요? 60%죠? 끝. 그게 대부 비율이요. 한번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에 대한 부채 잔금, 빌려온 돈, 대출 원금의 비율을 대부 비율이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10억짜리 구입할 때 6억 빌려왔으면 대부 비율이 60% 아니 10분의 6이니까 5억 빌려왔으면 50%고 4억 빌려왔으면 40%일 뿐이에요. 오케이? 근데 부채 비율이 뭐냐면 부채 비율이 내 돈에 대한 남의 돈의 비율이요. 그럼 봐봐요. 조금 아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10억짜리 부동산 구입할 때 은행에서 6억 빌려왔으면 대부 비율이 60%인다 그랬잖아요. 그럼 부채 비율은 내 돈 분의 남의 돈이라고. 10억 중에 6억이 남의 돈이면 나머지 4억이 내 돈일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4분의 이걸 억을 누르는 사람이 있으면 가만 안 둔다 진짜. 둘 다 억이면 그냥 4분의 6 나눠주면 되지. 4억을 눌러요. 4억을 누르는데 웃긴 건 그렇죠? 누르다가 버튼을 한 2개 더 눌러. 그럼 400억 대 환장이고. 그러니까 억은 필요가 없다. 그냥 4분의 6 하시면 돼. 그럼 이게 1.5거든요. 근데 1.5는 퍼센트로 바꾸면 150%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100%가 1이잖아요. 그럼 1.5는 150%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문장이 어떻게 나오느냐? 특정 투자 대안의 대부 비율이 60%인 경우 해당 투자 대안의 부채 비율은 150%이다. 맞잖아요. 그렇게 말할 뿐인 거라고. 오케이? 그리고요. 내 돈에 대한 남의 돈의 비율이면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 오케이? 또는 자기 자본에 대한 타인 자본의 비율.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문제 풀어봐요. 꼭 앞뒤 바꿔놓는다. 타인 자본에 대한 지분의 비율. 이렇게만 자기 자본 비율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채가 머리에 꽂혀가지고 부채는 남의 돈이야. 그럼 타인 자본자 나왔단 말이에요. 맞다고 착각들 다 해요. 내 돈에 대한 남의 돈의 비율이지 남의 돈에 대한 내 돈의 비율이 아니라고.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앞뒤 위치 바꿔놓죠? 그거 하나로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 패턴이 정해져가지고 그냥 문장 구조만 외우고 또 맞추는 문제들을 어쩌면 그렇게 잘 틀리는지. 그 유명한 답사이로 막가. 그렇죠? 일본에서 가장 그 공부 잘하는 애 그러면 공부 못하는 애가 답사이로 막가지, 답사이로 막가. 가장 마른 애, 비사이로 막가. 가장 무서운 사람, 까니마 똑까. 밖에서 피받아. 그렇죠? 우리 예전에 그렇게 하고 놀았어요, 저희 때는. 이름하여 아재 개그라고 하죠. 예. 됐죠? 예, 그 정도 보시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만 좀 기억해 봐요. 대부 비율이 커지면 부채 비율은 커질까요? 줄어들까요? 그렇죠. 남의 돈을 많이 끌어올수록 내 돈에 대한 남의 돈의 비율도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 나와요. 대부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부채 비율은 더욱 커진다. 왠지 알아요? 대부가 60일 때 부채 150이죠. 벌써 값 자체가 달라. 이게 나중에 보면 대부가 80대잖아요. 부채가 400%가 돼요. 그래서 대부 비율이 늘어나면 부채 비율이 늘어나는데
나중에 말할 거예요. 훨씬 큰 폭으로 증가합니다. 이 말 자체가 벌써 10년 전, 10년 전 기출지문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축적되었던 기출 문장들만 이해가 되고 머릿속에 담아두셔도 그냥 가서 보셔도 아마 답은 다 보일 겁니다. 근데 기출문제 축적된 문장이 사실 되게 많고요. 되게 어려워요. 그걸 머릿속에 담아둔다는 게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시간이 좀 걸려요. 여기까지 봤을 때 이제 투자 타당성 분석 기법을 대략적으로 마무리를 지었고 그럼 잠시 쉬었다가 부동산 금융론 이어가도록 합니다.